왜 세계는 대한민국의 K 전차를 레오파드 킬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전차 종주국인 독일을 위협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생존을 위해 소총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첨단 무기를 수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전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만들어낸 피와 땀으로 얼룩진 생존의 기록이자 기적입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 폴란드와의 20조 원대 잭팟 계약부터 호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방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서방 세계를 한국 무기에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그저 가성비 좋은 훈련용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가는 기이한 현상, 그 이면에는 서방 방산 시스템의 붕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국뽕을 넘어 냉철한 시각으로 K방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려 합니다. 속도, 품질,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만들어낸 완벽한 타이밍, 한국이 어떻게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거듭났는지 그 30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안보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이 평화에 취해 군축을 감행할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거대한 위협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찍어내야만 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서방 국가들은 전차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국방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과 거제의 공장들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첫 번째 경쟁력, 규모의 경제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 생산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기 재고가 바닥났을 때 즉시 전차와 자주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격언이 증명된 셈입니다.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나토 규격과도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뜻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기술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은 엄청난 세일즈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치열한 내수 경쟁을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등은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극한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산악지형과 사계절은 세계 어디서도 통하는 내구성을 보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폴란드 딜의 충격을 분석해봅시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약 20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K 전차 1-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이는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왜 폴란드는 전통적인 우방인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을 택했을까요? 핵심은 납기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폴란드는 5년,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검토하겠다고 할 때 한국은 내일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K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항구로 나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속도전은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자체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든 전략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쟁자였던 독일 전차 레오파드 2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오파드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렸지만 생산 라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신규 주문을 넣으면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의 몰락은 유럽 전체의 안보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부품 수급은 원활하지 않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성능은 최고일지 몰라도 전장에 없는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틈새를 K 흑표가 파고들었습니다.
K2 흑표는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고 산악 지형에 특화된 유기압 현수장치로 차체를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이는 평지 위주의 유럽 전차들이 갖지 못한 독보적인 기동성입니다.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 K9 썬더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K9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부터 인도, 호주, 이집트까지 K9은 말 그대로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K9의 성공 비결은 검증된 성능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실전 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고 영하 40도의 설원부터 영상 50도의 사막까지 모든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닌 필드에서의 데이터가 고객들을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의 패키지 판매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전장에서 탄약 보급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로봇 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포탄을 공급하는 K10은 K9의 연사 속도와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호주에서의 승전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꺾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장갑차 기술이 방산 선진국인 독일을 기술적으로 넘어섰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레드백은 호주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설계된 모델입니다. 특수 고무 궤도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아이언 비전 헬멧을 통해 승무원이 장갑차 내부에서 360도 외부를 투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하늘로 돌려봅시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개발 초기만 해도 불가능하다, 돈 낭비다 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시제기를 띄워 올렸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항전 장비들을 국산화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의 기술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KF-21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 KF-21은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K방산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육해공을 넘어 우주와 무인 체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초소형 정찰 위성, 그리고 잠수함 수출까지 한국은 종합 방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천공, 아이위 미사일 수출 계약은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은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최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사막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바로 한국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제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유럽 무기는 유럽에서 사자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미국 역시 자국 방산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의 진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 대결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는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 자동화와 무인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출용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금융 지원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폴란드 2차 계약이 지연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금융 보증 한도 문제였습니다. 초대형 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과 유연한 금융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산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형 대규모 정규전과 현대의 하이테크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독특한 경험치는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현지화 전략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현지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전수하며 유지 보수 시장까지 장악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쓰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장은 해군 함정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과 이지스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그리고 미 해군의 MRO 사업 수준은 K방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방산이 갖는 윤리적 질문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판 말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보여주었듯 힘이 없는 평화는 굴종일 뿐입니다. K방사는 침략이 아닌 침략을 억제하는 평화의 방패 역할을 자임합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의 국경을 지키고 호주의 해안을 방어하며 중동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국 CNN은 한국을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이저리그 진입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대 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탑사의 꿈. 그것은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군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외교력, 기업의 기술력, 군의 운용 노하우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팀 코리아만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쟁국들이 우리를 따라올 때 우리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레이저 무기, 레일건, 양자 암호 통신 등 차세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엔진,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 수출 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K 전차의 파워팩 논란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만이 진정한 수출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프트 파워와의 결합도 중요합니다. K-팝, K-드라마가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듯 K방산도 신뢰와 첨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는 믿고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 지휘관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신형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최종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역설적으로 K방산의 기회는 넓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을 선언하며 율곡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맨주먹이었습니다. 소총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던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오늘날의 KE와 KF-21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념의 DNA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의 공장에서는 젊은 기술자들이 로봇과 함께 용접을 하고 대전의 연구소에서는 밤늦도록 코딩을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서 쌓은 노하우가 방위산업으로 융합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견고한 산업 생태계의 승리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 수입국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게 무기 기술을 역수출하거나 공동 개발을 제한받는 위치에 섰습니다. 미국의 차기 훈련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우리의 T-50 계열 항공기가 다시금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방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일본 또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합니다. 우주시대로의 도약, 고체 연료 로켓 성공과 독자 통신 위성 확보는 K방산의 작전 범위를 지구 밖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감시, 정찰 자산의 확보는 킬체인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완벽한 자주 국방의 실현입니다.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방적인 수혜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함정 수리를 맡기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방산 수출은 낙수 효과도 큽니다. 대기업의 수주는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장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그리고 자유세계를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억제력의 확보 과정입니다. 지난 70년 폐허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포기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가 오늘날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K방산은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별명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표준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폴란드의 평원에서, 호주의 사막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영궁에서 들려오는 K 엔진의 굉음. 그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닙니다. 자주 국방을 향한 우리 민족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적응.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DNA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비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 4위를 넘어 그 이상의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K방산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안보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 체계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K의 기동성인가요? K9의 압도적 점유율인가요? 아니면 KF-21의 비상인가요? 단순히 국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K방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층 분석하여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국방력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유진영의 무기고 대한민국 방산의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저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충성!